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원들은 수입을 늘릴 기회를 잡으려고 학교 앞에 진을 치고 전단을 뿌렸다. 임 선생과 구원장도 한 쌍이 되어 학원 광고지를 돌렸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오는 부모들에게 광고지를 나누어주는 학원들과 달리 구원장은 입학식 전에 미리 전단을 돌려놓고 한간 시간을 가지려 했다. 입학식장으로 들어가는 학부모들에게 구원장은 부지런히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한데 함께 전단을 돌리는 임 선생의 입이 불만스러운 듯 튀어나와 있었다. 시간제로 일하는 수학 선생은 전단 돌리기에서 빼줄 수 있다지만 영어 선생은 풀타임 직원인데도 전단을 돌리는 일에서 제외되었다. 영어 선생이 혜택을 받은 것이 임 선생은 못마땅했다. 구원장이 전단 돌리는 일에 영어 선생을 대동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전단을 돌린 후 임 선생과 둘이서만 시간을 갖고 싶었다. 광고지 돌리는 일을 빨리 끝내고 나서 어디 조용하고도 좋은 곳으로 임 선생을 데려가고 싶었다. 멋진 점심을 사주며 학원 광고를 위해 애쓴 것에 보답해 줄 생각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보습학원의 수입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가 왔다는 뜻이기도 했다. 한데 광고지를 돌려도 좀채 학생 수가 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근래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 출산율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해도 구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은 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가 현상 유지를 하기 어려웠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구원장은 프랜차이즈 체인 본사에 다달이 내야 되는 돈이 아까웠다. 체인 본사로부터 크게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어서 감행을 내리고 싶었다. 구원장이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 체인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감행을 해약하겠다고 통보한 후 계약 초기에 걸어놓았던 보증금 반환에 대해 떠보자. 담당자는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은 소멸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계약 당시 구원장은 보증금이 분명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프랜차이즈 체인이라서 무조건 믿고 계약 서류를 꼼꼼히 받아두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다.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던 돈을 건져내어 학원 운영에 보태볼까 기대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간 꼴이 되었다. 얼마 후 가맹 본사에서는 펜북을 몇 박스 보내왔다. 구원장이 선생들을 불렀다. 그는 보증금 대신에 나온 물건을 선생들에게 할당하며 팔아보라고 말했다. 영어 선생이 펜북을 테스트해봤다. 책 속의 글자들과 그림들의 펜을 갖다 대자 원어민의 영어 발음이 흘러나왔다. 이미 유행이 지나 한물이 간 물건을 무슨 수로 팔아낼까 영어 선생은 근심스러웠다. 뿐 아니라 감행을 내려야 될 만큼 학생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다. 학원은 학생들을 위한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학습 관리까지 이모저모로 운영을 잘해야 했다. 한데 어느 부분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을 산 것인지
학생들은 무더기로 학원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학원 광고지를 돌려봐야 헛일이었다. 학생 수가 훌쩍 줄어든 교실은 분위기가 쌩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썰렁하기만 한 교실에 임 선생과 영어 선생이 마주 앉았다.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심란할 뿐이므로 임 선생은 엊그제 밤에 지인과 통화했던 이야기를 끌어놓았다. 아는 언니가 전화를 해서는 비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몰래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들켰다고 말하더군요. 영어 선생은 사실 남의 연애 사건에는 관심이 없었다. 흥미가 없는 제 마음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영어 선생은 일부러 귀 기울여주는 몸짓을 과하게 취했다. 언니 본인이 들킨 것은 아니고 남자의 부인이 사실을 알아버렸다는군요. 바람 피우는 것을 용서하고 그냥 계속 살겠다고 그 부인이 말했대요. 언니의 말에 의하면 남자는 볼품없게 생겼다나 봐요. 언니는 재미로 남자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런 남자를 그래도 제 남편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부인을 보니 불쌍한 기분이 든다더군요. 둘이 만나기 시작한 게 벌써 3년이 넘었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들통이 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이야 하지요. 발각이 되지 않으면 3년이 아닌 더 긴 시간도 가능하겠죠. 밑도 끝도 없이 풀어놓은 남의 연애사가 마치 제 이야기로도 되느냐 임 선생은 열중했다. 임 선생은 영어 선생에게 무엇인가를 떠보고 싶은 낌새였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3층의 피아노 원장이 학원 문을 닫고 나가다가 2층의 보습학원에 들렀다. 그는 문화원으로 색소폰을 가르치러 가는 중이었다. 피아노 원장이 보습학원의 유리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불빛은 새어나오는데 문은 잠겨 있었다.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수업이 없을 텐데 학원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불을 켜놓은 채 잠깐 나갔는지도 몰랐다. 반투명창을 통해 보이는 교실들은 모두 불이 꺼졌는데 원장실 쪽에 불이 켜져 있었다. 휴일에도 종종 잔일을 보러 학원에 나오는 구원장이 무슨 일인가를 하다가 문을 잠가놓고서 잠깐 어디를 간 모양이었다. 혹시나 학원에 불을 켜놓은 것을 모르고 경황 없이 퇴근을 했는가 싶어서 피아노 원장이 전화를 걸어보았다. 학원으로 전화를 걸자 안에서 벨 소리가 울려나왔다. 학원 안에 사람이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아노 원장은 구원장의 휴대폰으로 다시 연락을 취해보았다. 휴대폰의 벨소리가 학원의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구원장이 사무실에 휴대폰을 두고 나간 모양이었다. 하는 수 없이 피아노 원장은 문화원으로 발을 옮겼다. 피아노 원장이 가버린 후 얼마 있지 않아 보습학원 안에서 옅은 기척이 났다. 방금 전까지 켜있던 원장실의 불이 꺼진 것이었다.
잠시 후 학원 안쪽에서 사랑의 흠씬 젖은 목소리가 나지막이 퍼져나왔다. 윤희야. 총각 시절에 잠시 느껴봤을 뿐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충동이었다. 남은 삶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감정이었다. 젊은 시절에나 가능했던 욕구를 느낀 구원장은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기뻤다. 무감각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이 돌아온 듯 싶었다. 구원장은 윤희의 몸을 마사지하듯 주무르다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바닥에 자리를 깔았다. 코모도 의자를 밀어내고 책상 밑에 피고 있는 깔개는 지난번 바닷가로 드라이브 갔을 때 마련한 것이었다. 그간에는 그저 어지간한 스킨십만 했을 뿐 결단코 아무 일이 없었다. 윤희와의 관계를 플라토닉 러브라고 생각하며 부끄럼 없는 마음으로 지내왔지만 이제 구원장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어슴푸레한 빗줄기가 새어들어왔다. 밖에서 흘러들어온 빛은 코모도 의자 뒤에 있던 책장의 유리를 비추었다. 구원장과 임윤희가 깔개 위에서 뒤엉키는 상이 책장 유리에 가물거렸다. 윤희가 품 안에서 앙사를 부릴 때 구원장은 만족스러웠다. 왜 진작 그녀를 낚아채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새록새록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구원장은 아내에 대한 긴 사랑의 편지를 써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 후 윤희를 만났다. 윤희와 지내고 나면 구원장의 머릿속에 10계명이 떠올랐다. 임윤희를 만난 주에 구원장은 교회에 나가 참회의 기도를 오래 올렸다. 10계의 7번째 계명을 어긴 구원장은 아내에 대한 가책보다 하느님의 계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더 부담을 느꼈다. 회개만 한다면 어떤 죄라도 용서한다는 신의 사랑 앞에 구원장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느님의 이름이 분노와 단죄가 아니라 자비와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러한 신의 사랑이 있다는 게 천만 은혜로울 따름이었다.